뭐라카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인풋 분의 아웃풋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린 건 투자 수익률의 정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투자 수익률은 연이자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께서 채권을 거래를 하시고 내가 투자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하고 싶다 이러면 제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채권을 얼마에 사셨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인풋 가격이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 채권 가격을 먼저 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가 이거를 계산을 하시고요. 지금은 아니겠죠. 채권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뭐 여기서는 어떤 가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1년 6개월 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내가 처분을 할 건데 그때 내가 수취하게 되는 현금 흐름, 그거는 결국 채권의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 가격이 되겠죠. 내가 판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채권의 가격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제가 정확한 산식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계산식이 있는데 제가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는 10년이고 액면가는 1,000원, 표면금리 4.125%, 시장금리 3.701%로 해서 제가 채권 가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가격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채권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기를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이 12월 20일인데 20일 현재 이 채권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12월 20일로 적겠습니다. 12월 20일로 적고요. 제가 이 채권을 취득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채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채권은 지금 현재 20일 날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자의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이거는 6개월 후에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6개월 후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니까 2032년 12월 20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지급 횟수를 보면 매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총 20번에 걸쳐서 현금 흐름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자라고 하는 거는 채권의 이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표면금리가 있고 다른 하나가 시장금리인데 이 이자 이거는 이 채권을 삼으로써 제가 받게 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채권의 발행자가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는 채권의 겉면상에 적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표면금리를 사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액면 금액에다가 이 표면금리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에다가 이 표면금리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더 정확하게 하면 이 날짜에서 이게 뭐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누기 365 해가지고 이자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행으로 이렇게 합니다. 액면가가 1,000원이면 표면금리를 곱하고요. 1년에 반이니까 나누기 2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자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표면금리 4.125로 해서 제가 받게 되는 이자고요.
이거는 계속 받겠죠. 만기까지. 이거를 쭉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만기의 원금, 이거 액면금액이죠. 제가 원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액면금액입니다. 액면금액은 만기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계실 때 이 채권의 발행자가 그 채권 마지막으로 들고 계시는 분한테 주는 금액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총 현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총 현금 흐름은 더하면 되겠죠. 총 현금 흐름은 이자에다가 저희가 이제 원금, 여기는 원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쭉 더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금액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 금액을 전부 더하면 이게 1412.500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이자율이 0인 시점에서, 이자율이 0이라고 그러면 이거 다 더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0인 시점에서 채권의 가격이 갈 수 있는 상한값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더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자율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들을 다 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들을 전부 더하려면 저희가 할인율이라는 걸 구해야 됩니다. 할인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율을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이 아니에요. 시장 이자율을 써서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 할인율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표면 금리가 아니고요. 이 시장 이자율인데, 제가 여기다 시장 이자율을 이 셀을 따로 특별히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시장 이자율을 쓸 거고요. 지금 저희는 뭐를 하고 있냐면 매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3.701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다 구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고요. 그랬을 때 현금 흐름의 이제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각각의 기간에 있어서 이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총 현금 흐름에다가 할인율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가치를 쭉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전부 더하면 이게 채권의 가격이에요. 1035-170.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로직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이 채권을 가격을 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평소에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거는 증권사나 이런 데서 다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을 가격을 구할 수 있으시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 지급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자 지급일에 제가 채권의 겉면상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하고 표면 이자율로 서로 곱해요. 그래가지고 기간을 안 분한 금액만큼 제가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걸 채권을 계속 들고 있는 한,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 수입을 계속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 액면 금액, 채권의 액면 금액도 채권의 발행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채권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총 현금 흐름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현금 흐름을 더하면 안 돼요. 이걸 할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에요. 이게 표면금리 이자율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총 현금 흐름하고 할인율을 서로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고요. 이 현재 가치를 나온 거를 전부 더하면 이게 채권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채권의 가격이
1035.17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채권의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왜 이게 액면가 1,000원보다 높을까요? 그렇죠. 이게 표면금리는 4.12인데 시장금리는 3.7로 표면금리보다 이 채권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요. 제가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채권의 발행자가 저한테 4.125%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3.7%만 받아도 되는데 괜찮은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더 하고 싶어, 나도 더 하고 싶어 이러면서 채권에 웃돈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이 채권의 액면가를 넘어선 거고요. 만약에 이 채권의 요구 수익률이 표면금리하고 같으면 이 4.16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0원으로 똑같아집니다. 액면가액하고 채권의 가격이 똑같아져요. 내가 이 채권을 삼으로써 요구해 드는 수익률이 나는 4.125가 아니고 5.125를 받아야 되겠어. 더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채권은 할인 발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 가격을 엑셀을 이용해서, 이거 뭐 손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걸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증권회사가 채권을 중개를 해 주실 때, 파실 때 채권 가격을 잘 계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 믿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하고 거래를 하실 때 채권 가격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개념 몇 개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채권을 살 때 얻는 이자 수입은 표면금리를 통해서 얻는 이자 수입인 것이고, 제가 채권을 거래할 때 그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금리는 시장 금리를 통해서 이용해서 구하는 것인데, 이 표면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의 차이에서 채권 가격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또는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표면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으면 채권은 할증, 액면가액보다 높은 할증 발행돼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표면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으면 채권의 요구 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더 높으면 그때는 채권의 시장 가격, 거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채권의 시장금리라는 게 이 할인율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채권을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